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중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중저당 설정 행위는 무죄다라고 하는 판례 변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횡령하고 이 배임을 구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건데, 제가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니고, 횡령은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꿀꺽한다는 뜻입니다. 횡령이 꿀꺽하거나 달라고 했는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고, 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다르죠. 이거는 횡령죄는 물건을 꿀꺽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거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닌. 그래서 그걸로 일단 구별이 됩니다. 이걸 본인이 이익을 취하든지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다음에 이 같은 금액 상당으로 이 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형량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체가 타인 소유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 타인 사무 처리자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중저당. A가 B로부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게 10억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주택에다가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근저당 설정 등기부 보면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을구에 보시면 이제 근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4순위 근저당권을 약속을 해놓고 여기 C로부터 5억을 받고 4순위 근저당 등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B는 지금 담보권자가 아니거든요. 등기를 해야지 담보권자가 되는 것이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가지고는 담보권자 지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떡하니 4순위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C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중저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1심, 2심에서는 배임죄로 이제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에 가서는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게 누구 사무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구 사무인가? 배임죄가 되려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A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 사무가 B의 사무가 되어야 얘가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A가 부담하는 B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의무가 이 채권자하고의 어떤
신관계라든지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터잡아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의무는 A 자신의 그 사무이지 B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판례를 변경해가지고 이중저당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빌리면서 10억을 빌리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배임죄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별해야 될 건 이중매매 있잖아요. A가 B한테 일단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C에게 얘는 1억 준다고 그랬고 얘가 2억 준다고 하니까 돈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매매를 해서 등기까지 넘겨버렸을 경우에 A는 배임죄로 책임이 지느냐 안 지느냐. 근데 여기서는 판례가 B로부터 중도금 받은 이후로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돼서 여전히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매매에서는 판례 변경이 없었고 이중 저당에 대해서만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례 변경이 있었으니까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데, 왜 이중 매매에서는 중도금을 받고 나서 A가 B에 대한 사무 처리자가 되냐면, 우리가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금 그 다음에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서 중도금까지 줬다라는 건 이행을 착수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의 구속력은 특별하게 이제 법정 해제 사유나 약정 해제 사유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B와의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로는 이제 A가 B에 대한 등기 처리 업무라든지 이런 거 사무 처리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이중 매매를 해버리면 배임죄로 여전히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될 건 이중 저당과 이중 매매에서 배임죄로 처벌 여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